북한이 이거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연료를 주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우리 요격하겠다고 국방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초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일본 보도부터 좀 점검하겠습니다. 네. 연료 주입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액체 연료거든요. 네. 액체 연료를 고압으로 집어넣는데 네.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물성이 변합니다. 네. 기온 등등 때문에. 따라서 주입하고 난 다음에 한 만 이틀 내에 쏴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주입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게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료를 넣으면 화학적 산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2, 3일 내에 발사 안 하면 그런 연료통이 부식하는 거죠. 부식까지는 아니라 도로 빼내야 됩니다. 그게 제 네. 기능을 발휘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한 날짜, 다 월요일부터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앞두고 3년 전에 요때 핵실험했거든요. 네네네. 아니, 지금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미슬이나 우리 나로를 쏠 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날씨입니다. 날씨죠. 이게 미슬이나 로켓을 쏘게 되면 이게 무게가 100이라 그러면요. 쏘아주는 힘은 130입니다. 그러면 네. 30 힘 때문에 올라가는데 네.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자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터져가지고요. 사람들 죽고 북한의 이 은하는 독성이 많은 독가스가 들어있어갖고 이거 터지면 가스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람 없는 날을 택해야 되는데 이날이 바람 많으면 못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관측한 기상위성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수요일이 날씨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럼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를 조심한다, 주의한다. 그런 보도가 계속 그리고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잘 보실게요. 지금 네. 북한 동창리에 미사일이 세워져 있는 위성사진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옛날 거 갖고 떠드는 거거든요. 지금 네. 가장 중요한 주로 미국 걸 텐데 일본도 보겠지만 위성사진이 찍고 있는데 릴리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네. 있는데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연료 주입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그건 지하로 들어갈 텐데 이건 아직은 해석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가 요격을 거론했습니다. 네. 처음이잖아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만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요격의 개념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영토에 떨어진다, 바다에 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우리 영해여도 문제인가요? 영해도 문제가 되죠. 영토랑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에 이거를 우리 패트리어트나 이런 걸로 쏴서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놈은 그냥 갑니다.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올라갈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팩2, 팩3 네. 이런 역량에 비켜볼 때 지금 고도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제일 낮은 하얀색 점선이 15km입니다. 거기가 패트리어 정도가 올라가죠. 근데 이놈은 한 200km, 180km 올라가니까 지나가니까 맞출 수가 네. 없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로는 딱 15km 위로 올라간 것까지만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북한이 이번에 쏘는 200km 위로 가는 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미군이 갖고 있는 SM-3 이지스함에서 네. 쫙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에서 쏘는 미사일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1초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그 시뮬레이션 경과인지 역시 저희가 준비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발사하면 수직으로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고도가 올라가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럴 때 네. 이제 우리 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15km 내려왔을 때 시간이거든요. 요게 1초라는 계산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요? 현실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죠. 예, 무수단리에서 이제 저 노동 미사일 쏜다. 이게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나갈 겁니다. 거의 대기권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굉장히 빠른 빠르죠.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느리니까 네. 여기서 레이저빔을 쏴버립니다. 이게 부스팅은 발사 단계의 인터셉터 요격이라 그러는데 네. 그럼 이게 터지면은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있으면 누가 다치겠어요? 아, 쏜 북한이 다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MD 첫째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여기서 패트리어트 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15km 상공까지만 못 올라가니까 마지막 1초 내지 2초 쭉 보고 있다가 네. 그때 요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탄두에 1톤짜리 핵무기를 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무수단리에서 쏜 미사일이 이렇게 대기권 높이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딱 11분 15초가 걸립니다만 초반부에는 우리가 요격할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갖고 자유비행을 있는 한 걸로는 10분 이상 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 거론하고 있는 사드가 만약 도입된다면 우리는 몇 초쯤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 40초 정도 더 올라가니까 네.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맞추기 쉬워지죠. 네. 그리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미군은, 주한미군은 팩3고 우리는 팩2인데, 우리 네. 팩3 도입하자고, 네. 그게 아마 역시 김대중 정부 때 겁니다. 굉장히 주장이 많은 도입 안 했거든요. 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 핵이 들어있다고 하는 네. 경우에, 팩2는 날아가서 스스로 터집니다. 네. 그 수많은 파편으로 얘를 때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핵탄두가 들어있으면은, 네. 그게 우르르 떨어져서 우리가 낙진 피해를 입겠죠. 네. 팩3는 뭔가 하면은, 이건 스스로 탄두가 없이요. 가서 히트킬, 박치기를 해버려요. 아, 날라오는 미사일과 박치기를 한다. 정면으로 박치기. 쇳덩어리가 부닥친다 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여 안에 있던 핵 성능들이 다 타버리고 광범위하게 희석이 되죠. 그래서 팩3가 훨씬 더 핵 피해를 덜 입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사드나 팩3 도입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정훈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팩2라는 그 요격 체제로는 1초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못 맞추면 끝이다 그 얘기인데 사드를 도입하면 45초 시간이 생긴다. 네. 그리고 이쪽이 북한 상공이면 낙진 피해가 북한으로 가겠죠. 그리고 네. 고도에서 더 높은 데니까 희석이 광범위하게 되니까 낙진 피해가 네. 적고 네. 팩3로 설사 주한미군이 잡아주더라도 이 확산되는 범위가 좁으니까 우리가 좀 피해볼 수 있죠. 팩2는 거의 불능일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제 다음 드릴 질문은 과연 1초를 45초로 늘리는 일, 그것을 위해서 중국의 불만을 사는 일, 돈을 적절하게 쓰는 일,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마침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1초냐 45초냐 그 시간 싸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톤의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을 향해서 발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사 후에 675초에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을 한다. 서울로 날아올 때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팩3는 12에서 15km 고도 구간에서 1초간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는 40km에서 150km 고도 구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하고 SM3 배치2는 70에서 500km 고도 구간에서 288초간 요격이 가능하다. 이게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거니까 맞으실 거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네.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전계획 5027 다 아시죠? 네. 얼마 전에 작전계획 501호 공개됐다가 쑥 들어간 적이 있죠. 네. 자, 북한이 이거를 쏘고 난 다음에 맞추는 게 쉬울까요? 쏘기 전에 때리는 게 좋을까요? 징후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게 501호입니다. 501호. 그래서 이거를 먼저 때리는 건데 이거는 누가 결심합니까? 이 정보를 판단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부 그래서 결심을 해서 이게 선제 타격이고 이게 킬체인의 핵심입니다. 근데 네. 이게 날아오고 난 다음에 맞추게 되면은 빗맞을 확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문제를 지금 한미 간에 논의되는 게 501호 차원에서 요새 4D 작전 얘기 나오신 거 네.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발견해서 어떻게 먼저 때릴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 쫙하게 핀포인트로 때려버리면 네. 핵이든 화학탄두든 있든 이 스스로가 터지든 간에 그 모든 피해는 북한이 입는 거죠. 그 화학물질 그리고 그 핵물질, 방사능 낙진 자기 또 그 연료까지 다 네. 터지게 되면 북한이 입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느냐가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게 KAMD 킬체인의 핵심인데 그것까지 지금 대통령 이하 우리 국방 손해보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반대가 있습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적 제약이 있나요? 겁이 많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세웠다는 판단을 우리도 네. 지금 아리랑 위성이 있지만 네. 아리랑 위성이 여기 한 15분 정도 지나갔고요. 북한 상공을. 그때 요걸 딱딱 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지나간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23시간 50분은 모르잖아요. 미국 애들은 훨씬 많고 일본도 보죠. 그 네. 정보를 위성 사진을 교환해서 보게 되면 잘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교류가 잘 돼 있고 결국은 미국이 얘네 세웠다. 쏠 조짐이다라는 통보를 해줘야 우리가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한미 1까지 들어가는 게 결국 일본의 정보죠. 그 정보 교환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처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안 하다가 최근에 한다 그랬죠. 네. 자, 이제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보통 결정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외롭고 고단한, 그게 아니라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제 공격이라는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아주 그 국제사회에서 많이 논쟁이 있는데 이렇게 적이 완전히 세웠을 때 때리는 거는
선제 공격이 아니다는 게 최근의 해석이죠. 일본도 그래서 북한이 일액션을 하면 때리겠다고 방위성 장관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 천무. 오늘 우리 군이 공개한 천무 요격 미사일 실사격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정훈 의원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저 천무는요. 네. 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한 30km 정도 가는 겁니다. 40km 정도. 많이 가면 80km.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일 날씨가 가장 좋다는데 그때 북한은 발사를 할까요? 그리고 이후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요격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짚어봤고 다음 주에 그 안보 상황 또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8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공개합니다.